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혁입니다. 자, 물리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 채우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은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천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체는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는 블랙홀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니은은 빛이 휘어져서 별이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볼록 렌즈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렌즈다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블랙홀, 니은은 중력 렌즈 골라주면 되겠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등속 원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P하고 Q가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데 반지름은 1대2고 문제 조건에서는 주기가 같다로 되어 있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T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부터 보시면 PQ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맞는 얘기죠?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항상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 각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각속도의 정의는 시간 변화분의 각도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주기 동안 둘 다 2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속도는 같은 거죠. B는 맞습니다. 세 번째, 속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속력은 이동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비교해야 되는데 한 주기 동안 이동거리 비교하면 Q는 요만큼, P는 그거보다 2배 많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X방향에 대해서는 가속도를 나타냈고 Y방향에 대해서는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물체의 가속도 크기가 전체 가속도죠. 2루트2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가속도라고 한다면 X방향 가속도와 Y방향 가속도의 피타고라스 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방향 가속도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럼 Y방향 가속도도 2가 나와야 되는데 Y방향에서 가속도를 한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Y방향 가속도가 2가 나와야 전체가 2루트2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0는 4가 나와줘야 여기도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해서 전체 가속도가 2루트2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V0는 4m/s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트랜지스터 설명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어떤 작용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작은 입력 전류에 비해서 작은 입력 전류, 그 다음에 큰 출력 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입력 쪽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출력을 크게 나타나게 하는 현상은 증폭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증폭작용이 되겠고, 증폭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전압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증폭작용, 니은은 바이어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 케플러 법칙 문제 보겠습니다.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에 타원 궤도가 나타나 있고 이 타원의 전체 면적은 S, 그 다음에 주기는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A하고 B에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만율력이죠. 만율력은 거리가 결정합니다. 자, 행성의 질량과 위성의 질량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가까우면 중력이 큰 거죠. 그 중력의 크기는 A가 크고 B가 작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위성의 운동 에너지 A하고 C를 비교하는 건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하면 가까운 점에서는 속력이 크고 먼 점에서는 속력이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A가 크고 C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위성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반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S가 되겠죠. 근데 이쪽이 4분의 S면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이 면적은 4분의 S만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S만큼 도는데 걸린 시간이 라지 T라고 한다면 4분의 S만큼 도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4분의 1T가 되겠죠. 자, 면적이 전체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시간도 4분의 1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님 디귿 다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6번 힘의 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물체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텐데 그때 힘 F에 의해서 정지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자,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W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람이 주는 힘 F가 있죠. 사람이 주는 힘 F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빗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있게 됩니다. 45도 방향이 되겠죠. 자, 이게 수직 항력 N이 됩니다. 이 세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X, Y로 분해하자면 이 N을 두 개로 나누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2분의 N이 되고, 여기도 루트 2분의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N이 결국에 W와 같고 F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N은 W하고도 같고 루트 2분의 N은 F하고도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가장 크고 W하고 F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N이 가장 크고 F와 W는 같다. 정답 2번입니다. 자, 7번 정전기 유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금속구는 대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때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가 어떻게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이 왔느냐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 정전기 유도 때문이다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때문에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왼쪽이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력이 작용했다라는 게 왼쪽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서는 금속구가 너무 많이 끌려와서 막대에 접촉을 해버린 거죠. 자, 접촉하면 여기에 많이 모여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시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시면 가에서 금속구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다. 정답이죠. 정답이고, 두 번째 막대와 그림 나에서 막대와 금속구가 접촉을 하게 되면 막대에서 금속구로 전자가 이동한다. 맞는 거죠.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있는 이 막대 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밀려나게 된 거죠. 니은도 정답이고, 세 번째 나에서 금속구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가 아니라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음으로 대전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디귿은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만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8번 단진자 실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은 두 번 진행을 했는데 이 단진자의 길이를 두 번 L0와 2L0로 두 번 실험을 했고 최대 각도 세타 제로는 일정하게 유지한 거죠. 자, 이거는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때 10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쟀고 그로부터 단진자의 주기를 구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라지 T1과 스몰 T1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진자의 주기라는 것 정의 자체가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10번 왕복한 데 걸린 시간에 10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진자의 길이를 다르게 했을 때 누가 주기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라지 L, 단진자의 길이,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면 주기는 루트 2배로 커지게 됩니다. T2가 T1보다 더 큰 거죠. 이유는 잘못됐고, 세 번째, 추의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추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높이차가 되겠죠. 시작하는 지점과 최하점 사이에 이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속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많이 감소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L과 세타 제로로 나타내주면 이 높이라는 것은 단진자의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 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L이 2배가 되면 높이차도 어차피 닮음이기 때문에 2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속력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최대 속력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귿은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추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온다 라고 돼 있고, 그때 여기서 회전이 되면 A하고 B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추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속력이 일정하다 있기 때문에 mgd가 되겠고, A하고 B가 얻은 열량, 자, 추는 라지 m, AB는 스몰 m으로 제시가 돼 있죠. A하고 B가 얻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단위는 양쪽을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면 D가 클수록 액체가 얻은 열량은 크다. 정답이죠. D가 크다면 결국에 액체가 얻은 열량도 커질 수밖에 없고 정답입니다. 두 번째, D가 같다면 A하고 B 누가 열량을 많이 얻었냐? 같은 질문입니다. D가 같으면 얻은 열량은 mgd로 서로 같은 거죠. 이유는 잘못됐고, 그렇다면 비열은 누가 더 크냐를 물어봤는데, 자, 같은 D를 줬을 때 온도가 A는 많이 변합니다. 같은 열량을 공급했는데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것은 비열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A의 비열은 작고 B의 비열은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B열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P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 V로 던져진 물체가 최고점 H1까지 올라가는 상황. 자, 오른쪽 그림은 지표면에 대해서 Y 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Q의 관성계에서 관찰한 겁니다. 자, 이 자료는 밖에서 관찰한 게 아니라 Q가 보는 관점이죠. Q가 볼 때 V로 던져진 물체가 최고점 H2까지 올라갔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H1이 H2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H1이 H2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H1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1이란 것은 V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났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평균 속도가 2분의 V가 됩니다. 자, 이때 걸린 시간이 문제에서는 T1이라고 돼 있고, H2는 Q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Q가 볼 때 V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났기 때문에 H2는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 2분의 V, 시간은 T2가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H2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T1보다 T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T1이 T2보다 크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T2가 더 크다라고 바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가속도는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P의 관점에서 보자면 V만큼의 속도가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입니다. 자, 이거를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Q가 봤을 때 이 B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T2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한 거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T2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 G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Q의 좌표계에서 물체 B의 가속도 크기는 G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의 좌표계에서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는 거냐 아래로 가는 거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Q가 볼 때 B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게 나오려면 관성력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Q가 봐도 B는 중력 mg를 아래로 받습니다. 그런데 R자임은 아래 방향으로 mg보다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성력 ma는 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관성력의 방향이 됩니다. 자, 관성력이 위쪽으로 나오려면 밖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P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연직 윗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이라고 해야 그 안에서 전체 가속도가 G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이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1번 축전기 회로 보겠습니다. 자, X하고 Y는 단면적이 S고 유전율만 서로 다릅니다. 자, Z를 잘 보셔야 되는데 Z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왼쪽은 단면적 S, 오른쪽도 단면적 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단면적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Z라는 것은 왼쪽 부분이 X와 동일한 상태고 오른쪽 부분은 Y랑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즉, Z는 X하고 Y를 병렬 연결한 것과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전압도 서로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의 양단 전압 V, Y의 양단 전압 V, 그 다음에 이쪽 둘 다 V가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충전된 전화량까지 이 부분과 X가 똑같고 오른쪽 부분은 Y랑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문제에서는 X하고 Z의 충전된 전화량을 Q0, 여기는 3Q0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나눠서 보면 왼쪽 부분에 충전되는 게 Q0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충전되는 거는 2Q0가 되고, 그래서 Y는 2Q0가 충전된다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엡실론과 엡실론 제로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같은 전압이 걸렸는데 Q는 CV죠. 같은 전압을 줬는데 충전된 전화량이 2배가 되려면 전기 용량이 2배가 나와야 됩니다. 전기 용량의 차이는 엡실론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엡실론 D분의 S인데 결국에 유전율이 2배가 되어야 같은 전압일 때 충전된 전화량이 2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의 2배가 맞습니다.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Y의 충전된 전화량 EQ0가 맞는 거죠. 오른쪽 부분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은도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Z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죠. X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와 Y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합해야 Z에 충전된 전체 전기 에너지와 같아진다는 것을 병렬 구조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2번 전자기 유도, 그 중에서 상호 유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역할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1차 코일은 전원장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차 코일은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코일은 전원장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코일은 전자기 유도를 기다리고 있는 코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자기장 B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은 결국에 I1이 만드는 자기장이고 이 B가 변하면 2차 코일에 전자기 유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거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I1의 B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코일은 전류 I2라는 거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DT, DB가 되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데 결국에 이 자기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I1에 비례하고 결국에 I2는 I1의 변화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상호유도 개념이 되는 거죠.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T는 T0일 때입니다. T는 T0일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물어봅니다. 자, T0일 때는 I1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B도 증가하는 거죠.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으면 2차 코일은 자기력선을 밀어내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오른쪽의 N극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2차 코일도 왼쪽의 N극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은 P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Q로 가는 방향.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기 선속의 정의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그리고 이 자기장은 결국에 I1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크면 자기장이 크고 자기장 크면 자속도 큰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래서 2T0일 때보다 3T0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2T0일 때가 더 작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니은 정답이죠. 세 번째, 전류의 세기 3T0와 T0일 때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일정합니다. 자기장의 변화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전류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이 기울기는 일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I2, 2차 코일에 있는 전류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3배가 아니라 똑같다로 해야 되겠죠.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3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고 스위치는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 일단 R이라는 건 미지수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열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열게 되면 왼쪽에 20옴, 오른쪽에 10옴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10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4V로 제시가 됩니다. 자, 20옴과 10옴이 직렬로 연결되면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압은 2대1이 되는 거죠. 자, 10옴에 4V가 걸린다면 20옴에는 8V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8V, 4V 걸리기 때문에 이 V는 12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위치를 닫았을 때입니다. 자, 스위치를 닫으면 이 두 개의 합성장 값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오른쪽은 10옴이 됩니다. 자, 합성장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 10옴에 걸리는 전압이 6V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전체 전압이 12V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6V가 걸린다면 여기도 6V가 걸리고 합성장이 10옴이다. 똑같은 전압이 걸리려면 저항값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R과 20옴을 병렬로 합성시키면 10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반이 되면 같은 저항이면 되는 거죠. 20옴, 20옴을 병렬로 연결하면 10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옴, 10옴, 6V, 6V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R은 5옴이 아니라 20옴이 돼야 되겠죠. 니은 잘못됐고, 세 번째, 회로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저항을 우리가 라지 R 제로라고 한다면 12V, 스위치를 닫든 열든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전체 전력은 전체 저항분의 12V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저항이 작을수록 소비 전력은 큰 거죠. 그럼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체 저항이 큰가 작은가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저항이 작아집니다. 아까는 20옴, 10옴이고 닫아버리면 10옴, 10옴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으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 그러면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열었을 때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4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입니다. 자, PQR, 직선도선 PQR은 XY 평면에 지금 수직으로 놓여 있고 PQR이 A점에 만드는 자기장이 0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PQR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보시면 P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걸 연결하는 방향과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됩니다.
자, Q도 마찬가지로 선을 연결해 보면 이게 연결된 방향이기 때문에 Q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겠죠. 자, R은 여기에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그냥 R이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P하고 R을 합성했을 때 이 R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P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P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고 Q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이거랑 같은 크기가 되려면 크기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이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1이 되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R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루트 2면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B가 이렇게 나오면 방향과 크기 다 결정됐고 A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P하고 R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P가 만든 자기장은 거리로 보면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죠? 자, 우리는 루트 2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리 B를 먼저 보겠습니다. P하고 R의 거리 B는 1대 루트 2가 됩니다. 거리는 1대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P 대 IR이 되겠죠? IP 대 IR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가 만든 자기장과 R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P가 만드는 게 1, R이 만드는 게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비율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0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IR은 EIP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P에 흐르는 전류의 2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돌림이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물체가 막대의 양 끝에 매달려 있고 막대의 질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라지엠인 물체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 라지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이 라지엘이라는 것은 라지엘보다 작으면 회전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엘의 위치를 찾으면 이곳이 되겠죠. 자, 대략 위치를 나타내 보면 4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L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엠이 이곳에 있을 때, 자, 이곳에 있을 때 회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회전이 이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받침대를 기준으로 라지엘보다 작으면 회전된다라는 것은 아래로 위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3M이라는 것은 실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3M이라는 중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 EM은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 이쪽에서 EMG가 작용한다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스몰 mg의 중심이 4.5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몰 mg가 작용할 거고 여기서는 라지 mg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 세 힘에 의한 돌림힘, 이 세 힘에 의한 돌림힘이 회전축력이죠. 결국에 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림힘 식만 세우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지 m 먼저 적겠습니다. 라지 mg 곱하기, 자, g는 생략하고 길이가 3이죠. 3L에서 L도 생략하겠습니다. 라지 m 곱하기 3은 스몰 mg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4.5는 여기서부터 0.5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여기는 2m이죠. 2m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10,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21m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엠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7m이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지엠은 2분의 7m,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역 1번과 2번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 A1, A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A1, A2. 자, 물론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의 가속도는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역 1번에서 분석을 하자면 X방향 속도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Y방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Y방향은 평균 속도가 2분의 V0입니다. V0 시작해서 0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각각 T1, T2라고 놓는다면 시간은 T1이 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Y방향 변이가 D만큼이 나타난 겁니다. 자, 1번 영역에 대해서 Y방향 분석이 됐고 그럼 1번 영역에서 우리가 X방향 분석을 하자면 시작할 때는 X방향 속도 0, 나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똑같이 걸렸고 변이도 똑같이 D만큼이 나온 거죠. 그럼 결국에 평균 속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평균 속도의 크기가. 자, 그래서 시작할 때 0이었으면 끝날 때 V0로 끝난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Y방향은 V0에서 0, X방향은 0에서 V0. 그래서 평균 속도도 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도 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속도를 구했고
그렇다면 이 영역 2번에서 Y방향 속도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X방향은 V0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X방향 속도 없습니다. X방향을 먼저 분석하면 평균 속도는 2분의 V0가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변이가 총 얼마냐? X방향 3D만큼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하자면 결국에 평균 속도는 같은데 변이가 3배가 되려면 시간은 3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3t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y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y방향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는 모릅니다. 0,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평균 속도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3t1이 걸립니다. 그 결과 y방향 변이의 크기는 d만큼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가 이 두 개를 바로 비교하자면 평균 속도가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V0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났고 평균 속도가 3분의 1이 되려면 0에서 시작해서 3분의 1 V0로 끝나면 되겠죠. 평균 속도가 6분의 V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R점에서의 Y방 속도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2는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1의 3배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두 번째, R점에서의 속력은 3분의 1 V0다. 평균 속력이 3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A1과 A2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의 크기로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일단 속도 변화의 크기를 비교하면 여기서는 X방향 V0 변했고 Y방향 V0 변했지만 여기는 X방향 V0 변했고 Y방향은 3분의 1 V0밖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속도 변화가 더 큰 거죠. 시간을 비교하면 비율까지 다 구했죠. 1번이 2번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1번에서가 2번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을 바로 비교할 수가 있죠. A1이 A2보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반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전자기유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역 1, 2, 3, 4가 나눠져 있고 각각의 방향과 세기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라지 t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금속고리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주기가 더 지나면 이 모양, 4분의 1주기가 더 지나면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이때가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여기가 4분의 3주기 지났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에 세기와 방향이 나와 있는데 0초일 때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손속을 파이 제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속을 우리는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한다면 플러스 파이 제로고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만 2배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플러스 2파이 제로가 됩니다. 다시 여기는 플러스 파이 제로, 자기장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제로. 여기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로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속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겠습니다. 8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8분의 1 주기면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이렇게 걸쳐 있을 때죠. 그럼 자속은 0.5 더하기 1, 그래서 1.5 파이 제로가 됩니다. 자, 2파이 제로의 절반, 파이 제로의 절반, 그래서 1.5 파이 제로가 정답이 되겠죠. 기억은 잘못됐고 두 번째, 8분의 5t일 때 유도전류 방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8분의 4, 여기가 8분의 6이니까 8분의 5 주기는 이 모양이 되겠죠. 즉,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넘어갈 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는 방향은 감소하고 있고 점은 감소하고 있고 x는 자, 여기는 나오는 방향 감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x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8분의 5t일 때 자속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반시계, 반시계. 그래서 전체 전류도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8분의 3t일 때와 8분의 7t일 때 유도전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8분의 3t라는 것은 실제로는 8분의 2t에서 8분의 4t까지 넘어가는 동안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8분의 7은 8분의 6t와 8분의 8t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의 크기를 비교시키는 거죠. 자, 그럼 유도전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유도전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에서 4분의 2까지 그리고 4분의 3에서 4분의 4까지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똑같게 우리는 볼 거고 이때 자속 변화는 얼마인가를 보면 마이너스 파이 제로만큼 변하고 이때는 자속이 플러스 2파이 제로만큼 변하는 거죠. 그 전류 크기, 자속의 변화가 1대2로 나오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1대2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체가 P점을 V로 지나서 Q점을 2V로 통과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포물선 운동을 해서 수평면에 3V로 도착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종 목표는 이 라지 H를 구하는 게 되겠고, 자, 빗면에서 탄젠트 값이 나오죠.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여기를 4로 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란 얘기가 되겠죠. 3대 4대 5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지 H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마찰 구간의 높이는 바로 구해집니다. 이 5에 해당하는 게 L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5분의 3L이 되겠죠. 자, 마찰 구간의 높이 5분의 3L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는지가 나와 있죠. 자, 운동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을 K라고 한다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 4K, 여기는 9K.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K죠. 자, 그래서 OL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5K가 증가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mg 곱하기 5L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5K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속력과 여기 속력은 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없을 때 이 구간의 높이와 이 구간의 높이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때 운동 에너지가 3K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높이는 3L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찰 구간을 제외한 빗면 구간, 두 구간의 높이를 합하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합하면 전체가 3L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라젤이 H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마찰 구간 중에 마찰력이 없는 빗면은 높이가 3L, 마찰 구간은 5분의 3L, 그 다음 포물선 운동하는 구간의 높이 5L, 이게 전체 라지 H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분의 43L이 최종 높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라지 H는 5분의 43L을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포물선 운동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VV로 동시에 던졌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A, B 두 물체 운동을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A하고 B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상대 속도 이용해서 표현하자는 거죠. 즉 A하고 B의 초기 거리가 있는데, 자, 이 거리를 L이라고 표현한다면 A가 볼 때 B 또는 B가 볼 때 A는 자신을 향해서 2V로 가까워지는 거죠. 2V로 일정한 속도로 가까이 옵니다. 자, 그래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L이란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A 관점에서 보면 포물선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구해주면 A의 Y방향 속도 변화량을 A의 가속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A의 속도는 초기에 Y방향 구하면 루트 2분의 V로 올라가다가 T초가 지나면 루트 2분의 V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루트 2V가 되겠고, 그 다음 가속도는 G가 되는 거죠. Y방향만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A의 채공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의 2배이기 때문에 루트 2V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곱해주면 초기 거리 L이라는 것은 G분의 2 루트 2 V제곱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초기 거리가 되겠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죠. 이때 A하고 B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전체 채공 시간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럼 절반의 시간 동안 A가 볼 때 B는 얼만큼 가까이 왔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자, T초 동안 L만큼 가까워진다면 2분의 T만큼 지났을 때는 2분의 L만큼 사이 거리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L을 구해주면 됩니다. 상대 속도 관점에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2분의 T만큼 지났을 때 둘 사이 거리는 G분의 루트 2 V제곱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속도를 알면 쉬운 문제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0번 전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A라는 전하가 움직였을 때 전체 자기장, O점에서 전체 자기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하고 C가 만드는 전기장은 아무 변화가 없고 왜 이만큼의 전기장이 변했는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A가 만든 전기장이 변해서 그러겠죠. 근데 두 그림을 비교하면 A가 만드는 Y방향 전기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기장도 Y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A가 만드는 X방향 전기장이 EE만큼 변했기 때문에 전체 자기장도 EE만큼 변한 겁니다.
즉 XY 방향에 대해서 ABC가 만드는 전기장을 모두 따져보면 A가 만드는 X방향 전기장만 변해서 전체 자기장이 EE만큼 변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변화라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처음에 A가 만든 전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E였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 E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오른쪽으로 E만큼 변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Y방향 보시면 A는 이쪽으로 전기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대2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A가 만든 전기장이죠. A가 만든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E, 위쪽으로 E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만든 전기장은 해석이 됐고, 자, 그렇다면 BC가 만든 전기장을 일단 우리가 합쳐서 보면 X 방향에 대해서 Y 방향에 대해서 얼만큼 만들어야 되느냐. Y 방향 상쇄가 되어야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죠. Y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EE가 나와줘야 되겠고, X 방향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EE만큼 나와줘야 X방향 합했을 때 전체가 오른쪽으로 E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B하고 C가 만든 전기장을 우리가 방향까지 따져보자면 오른쪽으로 E,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E가 나오려면 BC가 만든 전기장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EE, EE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 이렇게 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만큼 B가 전기장을 만들고 이만큼 C가 전기장을 만들면 전체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B만 다시 보겠습니다. B가 만든 전기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Y방향과 X방향이 1대2가 되겠죠. 자, B가 만든 전기장 아래쪽으로 B, 왼쪽으로 EB라고 놓는다면 C가 만든 전기장도 이 방향이라서 Y와 X가 1대2로 나와야 됩니다. 자, C가 만든 전기장 이쪽으로 C, 이쪽으로 EC가 되는 거죠. 자, 이게 BC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 B가 되겠는데 우리가 합을 구하면 Y방향은 EE가 나와야 됩니다. Y방향부터 적으면 B 플러스 C는 자, B 플러스 C죠. EE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방향이죠.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빼면 오른쪽으로 EE가 나와야 됩니다. 자, EC에서 EB를 빼면 결국에 오른쪽으로 EE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B하고 C가 만든 전기장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자, 2배를 곱해서 좌변끼리 더해버리면 2B 없어지고 그 다음에 4C가 되고 여기는 6E가 되기 때문에 C는 1.52가 됩니다. 1.52를 넣으면 B는 0.5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하고 C를 비교하면 C가 B의 3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는 양전하다. 잘못됐죠? B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전하가 돼야 됩니다. 기억은 잘못됐고, 두 번째, 전원의 크기는 C가 B의 3배다. C가 B의 3배 맞죠? 3배가 맞습니다. 정답이고, 마지막 5점에서 C가 만든 전기장은 얼마냐? 자, C가 만든 전기장 2개를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5C가 됩니다. 자, 2개를 피타고라스로 하면 루트 5C가 되는데 이거는 2분의 3, 여기는 루트 5. 그래서 2분의 3 루트 5이다라는 게 전체 C가 만든 전기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이 맞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